늦은 오후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손녀의 빨간 운동화, 그 색이 그녀의 기억을 흔들었다. 16의 봄, 무도회장의 불빛. 그녀는 다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왜 다시 그 앞에서 멈춘 걸까?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앉아 듣는 곳입니다. 늦은 봄 오후 햇살이 창틀을 타고 안방까지 천천히 흘러들어왔다. 정자는 테이블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녀 지은이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그건 평범한 소리였다. 그러나 정자는 왠지 모를 불안에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밝았다. 정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는 손녀의 발끝에 시선이 멈췄다. 빨간색이었다. 선명하고 눈부신 봄꽃처럼 붉은 운동화였다. 정자의 손이 찻잔을 움켜쥐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지은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시선은 허공에 머물렀다. 빨간 운동화. 그 색깔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 했던 무언가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자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먼 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떠올렸다. 오래전 중학교 운동회장에 울려 퍼지던 그 노래를, 확성기 너머 바람에 섞여 들리던 멜로디를, 그날 자신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는 사실을. 그 운동화 어디로 갔을까? 정자는 낮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빨간 운동화가 남아 있었다. 친구가 몰래 건넨 봉투 속에서 꺼냈던 그 신발. 그날 밤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레며 신었던 운동화. 그러나 무도회가 끝난 뒤 그 신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손녀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다. 빨간 운동화가 아침 햇살에 물들었다. 정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설렘만은, 그날의 떨림만은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정자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는 컵을 들지 않고 그저 창밖을 응시했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노래가 울렸다. 그대 이름은 바람. 정자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영수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자는 다시 16살이 되었다. 운동회장 한가운데 빨간 운동화를 신고 서 있던 소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첫 춤을 추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다. 시간은 멈췄고 세상은 고요했다.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울렸다. 정자는 다시 눈을 떴다. 창밖의 현재가 아니라 기억 속 과거가 천천히 펼쳐졌다. 1970년대 중반 그녀는 16살이었다. 낡은 교복을 입고 먼지가 이는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소녀. 가방은 무거웠고 발걸음은 언제나 조금 느렸다. 신발이 너무 낡아서였다. 그때 정자의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갔다. 동생은 셋, 정자는 맏이었다.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이었다. 책값, 급식비, 그리고 낡아 빠진 신발.
정자는 그런 것들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공지를 적었다. 다음 주 토요일 학교에서 무도회를 엽니다. 전교생 참가 대상입니다. 교실이 술렁였다. 여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남학생들은 쑥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무도회. 그 단어가 낯설었다. 설레면서도 왠지 자신과는 먼 이야기 같았다. 쉬는 시간 반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엄마가 새 원피스 사준대. 나는 하얀 구두 신을 거야. 춤 연습해야 하는 거 아냐? 여학생들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떠들썩했다. 정자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해진 필통과 얼룩진 공책만 들어 있었다. 손끝에 묻은 연필가루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정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녁 준비는 아직이었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도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정자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빨랫줄을 묶으며 말했다. 밥은 좀 이따 하자. 쌀이 조금밖에 없어서.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무도의 이야기는 목구멍에 걸려 나올 수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핑 돌았다. 기침처럼 억눌린 울음이 가슴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학교는 무도회 준비로 들썩였다. 복도마다 여학생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다. 누군가는 춤 동작을 연습했고 누군가는 음악을 흥얼거렸다. 정자는 교실 구석에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귀에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만 가득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정자야, 너는 뭐 입고 갈 거야? 단짝 친구 명희가 다가와 물었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명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작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아. 명희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따뜻해서 정자는 괜히 더 미안했다. 점심시간 정자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았다. 도시락은 보리밥과 김치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저 멀리 친구들이 웃으며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음악 선생님이 반주를 틀어주었다. 경쾌한 리듬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정자는 젓가락을 멈췄다. 봄 햇살이 도시락 뚜껑 위로 떨어졌다. 밤 냄새에 섞인 바람 냄새가 이상하게 아렸다. 춤 나도 춰보고 싶은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정자는 도시락을 덮고 일어섰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무도의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다. 화려한 글씨와 음표가 그려진 포스터. 정자는 그것을 지나쳤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정자는 집으로 향했다.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다. 신발이 자갈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 정자는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봤다. 낡은 고무신.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신발을 신을 텐데. 정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동생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정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감자를 까고 있었다.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곁에 앉았다. 말없이 감자를 받아 껍질을 벗겼다. 어머니가 물었다. 학교는 괜찮았니?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괜찮았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정자의 가슴 속에는 작은 서러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무도회에 가고 싶었다. 새 옷을 입고 예쁜 신발을 신고 친구들처럼 웃으며 춤을 추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안 형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자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동생이 잠들어 있었다. 정자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삼켰다. 무도회는 일주일 뒤였다. 그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 구경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며칠이 지났다. 학교는 점점 더 들썩였다. 무도회 당일이 가까워질수록 여학생들의 흥분은 커졌다. 복도에서 춤을 연습하는 아이들이 늘었다. 음악실에서는 밴드 연습 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그 소리들이 더 이상 즐겁게 들리지 않았다. 무도회 이틀 전 명희가 정자를 불렀다. 정자야, 너 정말 안 갈 거야?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 구경이라도 와. 재미있을 거야. 정자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쓸쓸했다. 명희는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정자는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봤다.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반 친구들이 짝을 지어 움직였다. 경쾌한 음악이 흘렀다. 정자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한 남학생이 다가왔다. 영수였다. 정자야, 너도 같이 안 해볼래? 영수는 손을 내밀었다. 정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영수는 웃고 있었다. 순박하고 밝은 얼굴이었다. 정자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왜? 재미있는데. 영수는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정자는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었다. 신발 때문이라고. 그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영수는 잠시 정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걷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무도회 때는 꼭 와. 나랑 같이 춤추자. 그리고 영수는 다시 친구들에게로 돌아갔다. 정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무도회에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자는 일어나 교실로 돌아갔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무도회, 춤, 영수,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손 닿지 않는 꿈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길, 정자는 구멍가게 앞을 지나쳤다. 유리창 너머로 예쁜 운동화가 진열되어 있었다. 하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정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빨간 운동화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선명하고 깨끗한 색이었다. 정자는 한참을 서서 그 신발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집에는 쌀이 떨어졌고 동생들 학용품도 사야 했다. 신발 같은 건 사치였다. 정자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었다. 하지만 그 빨간 운동화는 머릿속에 남았다.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자는 이불 속에서 빨간 운동화를 떠올렸다. 그 신발을 신고 무도회장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영수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을.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다. 그것은 꿈일 뿐이었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무도회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다. 정자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교실 구석, 복도 끝, 운동장 가장자리. 그녀는 늘 그런 곳에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정자 스스로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바람이 남아 있었다. 춤을 춰보고 싶다는 바람. 영수와 손을 잡고 싶다는 바람. 빨간 운동화를 신어보고 싶다는 바람. 정자는 그 바람을 숨기고 내일을 기다렸다. 구경이라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무도회 당일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은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 낡은 교복과 해진 고무신뿐이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된장국과 김치. 동생들은 밥을 먹으며 떠들었지만 정자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다며?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도회요. 그래? 재미있겠구나. 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정자는 웃을 수 없었다. 가슴이 쿡 하고 내려앉았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들떠 있었다. 여학생들은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정자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쳤다.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자기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정자는 집중할 수 없었다. 칠판에 글씨가 흐릿했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멀게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무도의 생각뿐이었다. 구경만 하면 된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춤을 추고 싶었다. 영수와 함께. 그 마음이 자꾸만 커졌다. 점심시간 정자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운동장 구석, 나무 그늘 아래였다. 멀리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천천히 밥을 떠넘겼다. 입맛이 없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명희였다. 명희는 정자 앞에 조용히 앉았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정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봤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정자 앞에 내밀었다. 이거 내가 신어야 할 것 같아. 정자는 봉투를 받지 못했다. 그저 바라만 봤다. 명희가 다시 말했다. 열어봐.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봉투 안에는 빨간 운동화가 들어 있었다. 구멍가게 유리창에서 봤던 바로 그 운동화였다. 선명한 빨강, 깨끗한 흰색 밑창. 정자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명희는 작게 웃었다. 너 그 신발 보고 있었잖아. 구멍가게 앞에서. 정자는 고개를 들어 명희를 봤다. 눈시울이 뜨거웠다. 명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용돈 모았어. 너한테 주고 싶었어. 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명희는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무도회 때 꼭 신어. 약속이야. 명희는 돌아서서 교실로 향했다. 정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빨간 운동화가 들려 있었다. 정자는 그 신발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오후 수업은 일찍 끝났다. 무도회 준비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각자 준비를 시작했다. 정자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조금 설레고 있었다. 정자는 작게 미소 지었다. 볼에 피가 돌았다. 체육관으로 향했다. 무도회장이 그곳에 꾸며져 있었다. 색색의 풍선과 리본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무대에는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자는 구석 의자에 앉아 신발을 갈아 신었다. 빨간 운동화를. 손이 떨렸다.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빨랐다. 신발을 신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발끝을 내려다봤다. 빨간 운동화가 햇살 아래 빛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자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걸음이 가벼웠다. 마치 날아갈 것 같았다. 바닥의 나무 결마저 부드럽게 느껴졌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대 이름은 바람. 경쾌하고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학생들이 무대 앞으로 모였다. 짝을 지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정자는 멀리서 지켜봤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영수였다. 정자야, 이제 같이 출 수 있겠네? 영수는 손을 내밀었다. 정자는 깜짝 놀라 영수를 봤다. 영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자의 시선이 영수의 손으로 향했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영수가 정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손목을 지나 가슴까지 번졌다. 무대 앞으로 걸어갔다. 정자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영수가 정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정자는 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음악이 다시 흘렀다. 둘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발이 꼬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웃음이 먼저 나왔다. 영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리듬 타면 돼.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에 몸을 맡겼다. 영수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음악이 온몸을 감쌌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직 음악과 영수의 손길만 남았다. 무도회장의 불빛이 반짝였다. 색색의 풍선이 천장을 덮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선명했다. 영수와 함께 춤추는 이 순간. 빨간 운동화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정자는 미소 지었다. 숨이 고르게 내려앉았다. 한 곡이 끝났다. 영수가 손을 놓았다. 정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현실로 돌아왔다. 영수가 말했다. 잘했어. 너 춤 잘 추네. 정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수는 다시 웃으며 친구들에게로 돌아갔다. 정자는 그 자리에 서서 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래 가길 바랐다. 무도회는 해질녘까지 이어졌다. 정자는 구석에 앉아 친구들을 바라봤다. 더 이상 춤추지는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한 번으로도 충분했다. 빨간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정자는 그 신발을 쓰다듬었다. 고마웠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다. 무도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정자는 체육관에 남아 정리를 도왔다. 의자를 옮기고 풍선을 떼어냈다. 땀이 났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일을 마치고 정자는 가방을 챙겼다. 신발을 벗어 가방에 넣으려 했다. 그런데 신발이 없었다. 정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의자 밑, 무대 뒤, 화장실 앞. 어디에도 빨간 운동화는 보이지 않았다.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신발이 어디 갔지? 정자는 다시 체육관을 뒤졌다. 구석구석. 그러나 없었다. 빨간 운동화는 사라졌다. 정자는 복도를 뛰어다녔다. 교실로, 화장실로, 운동장으로. 선생님께 물었다. 친구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숨이 막혔다. 신발을 잃어버렸다. 명희가 준 소중한 신발을. 해가 졌다. 학교는 텅 비었다. 정자는 체육관 계단에 주저앉았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벗었을까? 정자는 자책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소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마음이 쏟아져 내렸다. 밤이 깊었다. 정자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낡은 고무신을 신고 발걸음이 무거웠다. 골목길은 어두웠다.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걸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정자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혔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다. 어둠 속에서 정자는 천장을 바라봤다. 빨간 운동화가 떠올랐다. 영수와 춤추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라진 신발이 떠올랐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행복했던 순간.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다음 날 정자는 명희를 만났다. 명희가 물었다. 어제 어땠어? 춤췄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웃을 수 없었다. 명희가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신발 잃어버렸어. 명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춤췄다는 거야. 하지만 정자에게는 괜찮지 않았다. 신발은 사라졌고 그날의 설렘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정자는 그 뒤로 무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영수를 마주쳐도 고개를 숙였다. 빨간 운동화. 그것은 정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잃어버린 꿈처럼. 세월은 흘렀다. 무도회 이후 정자는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에는 가지 못했다. 집안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정자는 공장에 취직했다. 하루 12시간 미싱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다. 손끝에는 바늘 자국이 늘었다. 하지만 정자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살았다. 20살이 되던 해 정자는 중매로 남자를 만났다.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정자는 그와 결혼했다. 작은 방 하나짜리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정자는 아이를 안고 웃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웃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장이 문을 닫았다. 남편은 새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정자는 다시 공장으로 나갔다. 임신한 몸으로 둘째 아이를 베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다음 날을 준비했다. 둘째가 태어났다. 또 딸이었다. 남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을 바랐던 것이다.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렸다. 남편은 집을 나갔다. 술을 마시러. 그리고 늦게 돌아왔다. 정자는 잠든 척했다. 이불 속에서 손끝이 떨렸다.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짙었다. 화를 내는 날도 많았다.
정자는 참았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큰딸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녔다. 정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장으로 갔다.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하지만 그 하루가 삶 그 자체였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나 일자리 구했어. 다른 도시에서.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은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언제 가? 내일. 우리는 좀 이따 데리러 올게.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연락도 끊겼다. 정자는 홀로 남았다. 방 안의 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동반자였다. 정자는 두 딸을 키우며 살았다. 공장 일을 계속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다. 손이 거칠어졌다. 허리도 아팠다. 밤마다 진통제를 먹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로 하루를 버텼다. 큰딸이 중학생이 되던 해 정자는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오래 있을 수 없었다. 병원비가 없었다. 정자는 사흘 만에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깔고 누웠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정자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다. 미싱을 밟으면 손이 떨렸다. 정자는 결국 공장을 그만뒀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수선, 청소, 심부름. 무엇이든 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다. 그녀의 하루는 바느질 실처럼 얇고 조용히 이어졌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다. 큰딸이 결혼했다. 사위는 좋은 사람이었다. 정자는 안심했다. 하지만 큰딸은 멀리 이사를 갔다. 둘째도 결혼하고 타지로 떠났다. 정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작은 방에서 오래된 세간들과 함께. 그러다 큰딸이 아이를 낳았다. 손녀였다. 이름은 지은. 큰딸이 말했다. 엄마, 지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일을 해야 해서.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를 안았다. 따뜻했다.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정자는 손녀 지은과 함께 살았다. 큰딸은 가끔 찾아왔다. 돈을 조금 주고 갔다. 정자는 그 돈으로 지은을 키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은은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정자는 지은을 보며 웃었다. 손녀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정자는 여전히 과거를 떠올렸다. 빨간 운동화, 영수와 춤추던 그날, 명희의 미소,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정자는 가끔 구멍가게 앞을 지나쳤다. 예전처럼 빨간 운동화가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멈춰 서지 않았다. 그저 지나쳤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울지 않았다. 지은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정자는 70줄에 접어들었다. 몸은 더 약해졌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은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지은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자는 손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르게 꼭 자신의 길을 가야 해. 어느 날 지은이 새 운동화를 사왔다. 빨간색이었다. 정자는 현관에서 그 신발을 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예쁘죠? 이번 학교 행사 때 신을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지은은 신발을 신고 거울을 봤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그 뒷모습이 오래전 그날의 자신과 겹쳐졌다. 정자는 창가에 앉았다.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빨간 운동화가 햇살 아래 반짝였다.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래전 기억이 밀려왔다. 무도회장, 영수의 손, 명희의 미소, 그리고 사라진 신발. 정자는 눈을 감았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자는 알고 있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의 설렘만큼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빨간 운동화. 그것은 정자의 청춘이었다. 잃어버렸지만 잊을 수 없는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햇살 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밤이 깊었다. 정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녀 지은은 학교 행사에 갔다. 무도회였다. 정자는 시계를 봤다. 10시가 넘었다. 창밖은 어두웠다. 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 있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한 집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다. 11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지은이 돌아왔다. 정자는 고개를 돌렸다.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너 기다렸어.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빨간 운동화였다. 정자의 시선이 그 신발에 머물렀다. 지은이 말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춤도 추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정자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갔다. 정자는 현관을 바라봤다. 빨간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햇살 대신 현관등 빛을 받아 반짝였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현관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빨간 운동화 앞에서 손을 뻗어 신발을 집어들었다. 따뜻했다. 지은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정자는 그 신발을 가슴에 안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영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는 신발을 쓰다듬었다. 오래전 자신이 신었던 그 신발처럼. 그때 거실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 라디오를 켜놓고 간 것이었다. 정적 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익숙한 멜로디. 정자의 몸이 굳었다. 그대 이름은 바람. 그 노래였다. 무도의 날 들었던 바로 그 노래.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빨간 운동화를 안은 채 거실로 걸어갔다. 음악은 계속 흘렀다. 경쾌하고 부드러운 리듬. 정자는 라디오 앞에 섰다. 눈물이 멎지 않았다. 음악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오래전 그날처럼. 정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16살이 되었다. 무도회장 한가운데 빨간 운동화를 신고 서 있었다. 영수가 손을 내밀었다. 정자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둘은 춤을 췄다. 천천히 리듬을 타며 세상이 사라졌다. 오직 둘만 남았다. 영수야. 너 기억나니? 정자는 중얼거렸다. 라디오를 향해. 아니, 과거를 향해. 그날 우리가 춤췄잖아. 나는 너무 떨렸어. 손이 땀으로 젖었어. 내가 웃으며 말했지. 천천히 리듬 타면 된다고.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날이 꿈 같았어. 빨간 운동화를 신고 너와 춤추는 게.
음악은 계속 흘렀다. 정자는 빨간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손녀의 신발. 하지만 정자에게는 자신의 신발처럼 느껴졌다. 오래전 잃어버린 그 신발. 정자는 신발을 꼭 껴안았다. 미안해, 영수야. 그날 신발을 잃어버렸어. 내가 춰준 그 춤을. 명희가 준 그 신발을 지키지 못했어. 정자는 흐느꼈다. 소리내어. 라디오 속 음악이 그 울음을 덮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지은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라디오만이 정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음악은 여전히 흘렀다. 정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빨간 운동화를 가슴에 안은 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나는 그때 행복했어. 정말로. 내 손을 잡고 춤추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어. 정자는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자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오래전 그날에 영수야, 너는 어디 있니? 잘 살고 있니? 정자는 작게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손녀를 키우며 살고 있어. 음악이 끝나갔다. 마지막 멜로디가 공기를 타고 흘렀다. 정자는 라디오를 향해 손을 뻗었다. 조심스럽게 음량을 낮췄다. 조용해졌다. 정자는 다시 빨간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지은의 신발. 정자는 그 신발을 쓰다듬었다. 지은아, 너는 행복하게 춤췄니? 영수처럼 좋은 친구가 있었니? 정자는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펐다. 그리고 정자는 깨달았다. 신발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설렘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영수의 손길은 잊혔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정자는 신발을 다시 현관에 내려놓았다.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 그녀의 손끝이 부드럽게 떨렸다. 정자는 거실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둥글고 밝았다. 정자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을. 가난했던 소녀 시절, 짧았던 행복, 긴 고난, 그리고 지금 손녀와 함께하는 이 밤을. 정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빨간 운동화. 이제 그것은 정자의 것이 아니었다. 손녀 지은의 것이었다. 새로운 설렘, 새로운 춤, 새로운 기억. 정자는 그것을 축복했다. 지은아, 너는 그 신발을 잃어버리지 마. 내 꿈을 잃어버리지 마. 정자는 다시 눈을 떴다. 라디오에서는 이제 다른 음악이 흘렀다. 조용하고 잔잔한 곡이었다. 정자는 그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셨다. 이미 차갑게 식은 차. 하지만 괜찮았다. 정자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밤은 깊었다. 정자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대 이름은 바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16살의 순박한 미소. 정자는 그 얼굴을 향해 속삭였다. 고마웠어. 영수야, 그날 나와 춤춰줘서. 그리고 정자는 스스로에게도 말했다. 괜찮아, 정자야. 너는 잘 살았어. 신발을 잃어버렸어도 그날의 설렘을 간직하며 살았잖아. 정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다. 정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밝고 따뜻했다. 정자는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눈물이 거짓말처럼 마음이 가벼웠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지은이 일어날 시간이었다. 지은이 방에서 나왔다.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다. 정자는 웃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다. 잘 잤니? 네, 할머니. 할머니는요? 나도 잘 잤어. 지은은 세면대로 향했다. 정자는 식탁에 아침을 차렸다. 된장국과 계란말이, 김치. 간단했지만 따뜻했다. 지은이 자리에 앉았다. 둘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신발을 신으려 현관으로 갔다. 빨간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은이 신발을 들었다. 정자가 뒤따라왔다. 지은은 할머니를 돌아봤다. 할머니, 어제 이 신발 만지셨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뻐서 한번 봤어. 지은은 웃었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춤출 때 너무 좋았어요. 정자는 손녀를 바라봤다. 밝고 건강한 얼굴이었다. 정자는 손을 내밀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아, 그 신발 잘 간직해라. 소중한 거니까.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발이요? 그냥 신발인데요? 정자는 미소 지었다. 지금은 그냥 신발이지. 하지만 나중에는 내 청춘의 기억이 될 거야. 지은은 잘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학교로 떠났다. 정자는 문 앞에 서서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빨간 운동화가 계단을 내려갔다. 햇살 아래 반짝였다. 정자는 한참을 서서 지켜봤다. 지은의 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정자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정리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정자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문득 정자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앉아 있었다. 정자는 앨범을 닫고 천천히 펼쳤다.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사진. 정자는 자신의 얼굴을 찾았다. 맨 뒷줄 구석에 서 있었다. 수줍은 표정이었다. 정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16살의 자신. 아직 세상을 모르던 소녀. 꿈을 꾸고 춤을 추던 소녀. 정자는 사진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마음속으로. 너는 행복했니? 빨간 운동화를 신고 춤췄던 그날이.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자는 알았다. 그날이 행복했다는 것을. 정자는 앨범을 넘겼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다. 정자와 남편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다. 정자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정자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궁금할 뿐이었다. 앨범을 덮었다. 정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것이 찾아온다고. 빨간 운동화. 정자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손녀가 새 빨간 운동화를 신었다. 영수와의 춤. 정자는 그것을 다시 출 수 없다. 하지만 손녀가 새로운 친구와 춤을 췄다. 정자는 깨달았다. 인생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라고.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감자를 깎고
팔을 썰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탔다. 정자는 흥얼거렸다. 그대 이름은 바람. 어젯밤 들었던 그 노래를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그저 아련했다. 저녁이 되었다. 지은이 돌아왔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시험 이야기.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밝았다. 정자는 손녀를 보며 웃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행복. 밤이 되었다. 지은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정자는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했다. 바늘이 실을 엮어갔다. 정자의 손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무언가를 만드는 일. 정자는 그것을 좋아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일. 실을 엮어 형태를 만드는 일. 문득 정자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하나하나 엮어온 날들. 가난했던 날, 외로웠던 날, 힘들었던 날.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빨간 운동화를 잃어버린 날도 그 날들 중 하나였다. 슬펐지만 의미 있는 날. 정자는 뜨개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근 달이었다. 정자는 달을 보며 속삭였다. 영수야, 잘 있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손녀와 함께 그날 우리가 춤췄던 것 나는 잊지 않았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정자는 미소 지었다. 달은 조용히 빛났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자는 괜찮았다. 시간은 흘렀다. 정자는 여전히 손녀와 함께 살았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정자의 몸은 더 약해졌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어느 날 정자는 구멍가게 앞을 지나쳤다. 유리창에 빨간 운동화가 진열되어 있었다. 정자는 멈춰섰다.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바람이 불었다. 정자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봄 냄새가 났다. 꽃 냄새, 풀 냄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냄새. 정자는 생각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순간들은 영원하다고. 빨간 운동화를 신고 춤췄던 그 순간. 영수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명희가 미소 지으며 선물을 건넸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정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정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했다. 지은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 빨간 운동화였다. 정자는 손녀를 불렀다. 지은아, 네, 할머니? 그 신발 잃어버리지 마. 내 꿈도 잃어버리지 마.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지은은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 정자는 문 앞에 서서 손녀를 배웅했다. 빨간 운동화가 멀어졌다. 하지만 정자는 슬프지 않았다. 대신 축복했다. 손녀의 앞날을, 손녀의 꿈을, 손녀의 설렘을. 정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창가에 햇살이 따뜻했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고요했다. 빨간 운동화는 사라졌지만 그 설렘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자는 미소 지었다. 평온하게.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